새벽에 핸드폰 켜서 계좌부터 확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잠은 와도 마음은 못 자는 밤이 있습니다. QLD랑 TQQQ가 흔들릴 때 숫자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흔들리거든요. 내일 출근해야 하고 아이들 일정은 그대로고 생활비는 매달 똑같이 빠져나가는데 화면 속 빨간 숫자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튀어나오는지 그 순간에는 세상이 나만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트만이 아니었습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미국의 전격작전,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말까지 이한줄이 투자자 멘탈을 가장 먼저 때립니다. 뉴스가 무서운 이유는 아직 내 계좌에 반영되기 전에 이미 내 상상 속 최악의 시나리오가 먼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자는 그 상상이 더 빨리, 더 크게, 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마두로 사건을 정치 이야기로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금융시장에 어떤 경로로 충격을 전달하는지 그 경로를 알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면 손이 덜 흔들리고 손이 덜 흔들리면 QLD와 TQQQ는 오히려 내 편이 됩니다. 지정학 충격이 터지면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원유입니다. 둘째는 달러와 금리입니다. 셋째는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건 체감으로도 아실 겁니다. QLD가 흔들릴 때보다 TQQQ가 흔들릴 때 체감은 2배가 아니라 4배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는 가격 변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 변동까지 확대합니다. 원유가 왜 먼저냐고요?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흔들리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흔들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흔들리면 금리가 흔들리고 금리가 흔들리면 나스닥이 흔들립니다. 나스닥이 흔들리면 QLD가 흔들리고 TQQQ는 그 흔들림 위에서 더 크게 춤춥니다. 그래서 뉴스 한 줄이 곧바로 QLD와 TQQQ로 연결됩니다.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래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머릿속을 3가지 영화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금방 끝나는 영화입니다. 둘째는 길게 가는 영화입니다. 셋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입니다. 내가 어떤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지 분류만 해도 투자 판단의 절반은 끝납니다. 첫 번째 영화는 충격은 컸지만 시장이 며칠 안에 적응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군사작전은 끝났고 추가 충돌은 제한적이고 원유 공급 차질도 제한적이고 결국 사람들은 다시 실적과 금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급락이 가장 무섭고 그 다음부터는 공포가 줄어드는 만큼 가격이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급락을 보고 겁에 질려서 던지고 며칠 뒤 반등을 보고 다시 사고 그러고 나서 또 흔들리면 다시 던지는 겁니다. QLD나 TQQQ를 흔드는 건 뉴스가 아니라 내 진입과 청산이 일관되지 못한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통치와 점령, 치안, 내부 저항, 국제 반발 같은 단어가 매일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유가 진짜 변수가 됩니다. 원유가 계속 불안하면 금리는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내려오기 어렵다는 말은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확장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때 QLD는 버틸 수 있는 구간이 더 길고 TQQQ는 버티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더 내려가서가 아니라 내 감정의 바닥이 더 빨리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화에서는 투자 실력이 아니라 설계가 승부를 가릅니다. 내 포지션이 크면 내 마음이 작아집니다. 내 포지션이 적당하면 내 마음이 커집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 예측이 아니라 포지션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크기인지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반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러시아, 중국, 중남미 주변국, 그리고 미국 내부 여론까지 여러 변수가 서로를 자극하면서 이벤트가 계속 생깁니다. 이때 시장은 단순히 위험 회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험을 싫어하면서도 돈이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위험으로 들어오는 모순적인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하루는 공포로 던지고 다음 날은 공포가 과했다며 다시 줍습니다. 이 구간이 레버리지 투자자에겐 지옥입니다. 방향이 틀려서가 아니라 흔들림이 너무 많아서 시스템이 없으면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뉴스 해설이 아니라 QLD와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의 행동 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행만 남습니다. 먼저 본인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단기 수익인지 장기 복리인지입니다. 장기 복리라면 뉴스는 소음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장기 복리라면 핵심은 기분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QLD는 반복에 유리합니다. TQQQ는 반복에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불리하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설계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진입을 하루에 결정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 ETF는 하루가 아니라 구간으로 먹습니다. 구간으로 먹으려면 분할이 있어야 합니다. 분할이 있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분할이 아니라 올인이고, 올인은 투자라기보다 감정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남겨둘 현금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QLD와 TQQQ 비중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꼭 손이 떨리는 순간이 옵니다. 셋째, 기준 차트는 TQQQ가 아니라 QQQ로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왜곡이 큽니다. 기준은 항상 본주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지정학 이슈가 있을 때는 장중 흔들림이 TQQQ에서 과장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두시면 좋습니다. QQQ가 단기 이동평균 아래에서 며칠을 버티는지, 거래량이 터지는지, 그리고 장중 반등이 종가까지 이어지는지 이 세 가지만 보셔도 뉴스보다 훨씬 정확하게 시장의 진짜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매수는 흥분해서 하면 비싸고 공포에 쫄아서 하면 늦습니다. 가장 좋은 매수는 내가 이미 정해놓은 가격 구간에서 감정 없이 누르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미리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하루 이틀에 결론 내지 말고 내가 정한 구간에서 기계처럼 나눠 들어가십시오. 레버리지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손이 덜 움직여서입니다. 다섯째, 매도는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는 매수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은 매도가 계좌를 살립니다. 특히 TQQQ는 전고점 근처에서 욕심을 부리면 다음 조정에서 심장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원칙을 하나 정하십시오. 전고점 부근이나 큰 반등 구간에서 일부를 줄여서 현금을 만든다. 그리고 그 현금은 다음 조정 구간에서 다시 쓴다. 이 한 줄이 있으면 뉴스가 무섭지 않습니다. 뉴스가 터져도 나는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이런 날엔 개장 직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갭이 크게 뜨면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감정으로 시장가를 누르면 대개 최악의 가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가 필요합니다. 개장 후 한동안은 차트를 보되 손은 묶어두십시오. 첫 파동이 지나고 두 번째 파동이 나올 때가 진짜 시장의 의사가 드러납니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레버리지의 세계에서는 늦는 게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잠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말이 뜬금없어 보이실 수 있는데 레버리지 투자자는 수면이 무너지면 판단이 무너지고, 판단이 무너지면 원칙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면 계좌가 무너집니다. 차트는 내일도 열립니다. 그런데 내 컨디션은 내일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뉴스가 터진 날일수록 투자 규칙을 더 단순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분석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규칙으로 살아남으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하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QLD를 사야 합니까? 지금 TQQQ를 사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지금 당장 한 방에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이 주인공입니다. 변동성이 주인공인 날에는 포지션을 작게 시작하고 내 기준 차트가 안정되는지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맞추는 게임을 하면 레버리지에서는 대부분 지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전쟁이면 주식 끝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은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전쟁이 물가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가격에 담는다는 점입니다. 즉 전쟁이라는 말이 커도 유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오면 나스닥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이라는 말이 작아도 유가가 오르고 금리가 버티면 나스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의 크기가 아니라 경로를 보셔야 합니다. 원유, 금리, 달러 이 세 가지를 보면 QLD와 TQQQ의 방향성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터지면 레버리지로는 절대 못 버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믿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어서 버티는 겁니다. QLD는 시스템을 만들기 쉬운 도구입니다. TQQQ는 시스템이 없으면 나를 태우는 도구입니다. 반대로 시스템이 있으면 TQQQ는 내 시간을 압축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지금 계좌가 이미 흔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수록 오늘 하루의 결론을 계좌로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뉴스가 큰 날입니다. 뉴스가 큰 날에는 내 감정도 커집니다. 감정이 큰 날에는 결론을 미루는 게 능력입니다. 결론을 미루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 차트를 확인하고 분할 구간을 정하고
남길 현금을 확정하고 매도 기준을 적어두는 것.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라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맞는 하락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하락은 구간이 됩니다. 원칙이 없으면 하락은 공포가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원칙을 강화하는 날이지 원칙을 바꾸는 날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정보 공유입니다. 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거대한 뉴스가 터질수록 QLD와 TQQQ 투자자는 더 단순한 규칙으로 더 오래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복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밤은 차트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계획으로 자신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